당신이 되고 싶었던 어떤 존재가 되기에는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다. 조지 엘리엇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RBCTV 강남시대를 첫 문을 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RBCTV 한국공인중개사 방송국은 강북에서 강남 역삼동으로 스튜디오를 이전하고 오늘 공식적으로는 첫 방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오늘 출연하신 분은 김학한 교수님입니다. 공인중개사 업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인데요.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날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네. 네. 오늘 저희 강남시대 첫 방송입니다. 그러니만큼 뜻있는 날인데 우리 교수님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학한 교수님은요.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님이시고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으로 네,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대한부동산산학회 네, 부회장님으로 또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님으로 또 RTN 부동산경제TV 뉴스 해설위원으로 또 저희 RBCTV 전문위원장님으로 또 계십니다. 네, 오늘 공인중개사들에게 꼭 필요한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 및 네, 보관 의무를 가지고 1시간 동안 네, 쭉 말씀해 주실 건데요. 네, 우리 교수님 저희 방송 전문위원장님으로 네, 많이 애써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데 오늘 개국 어떻게 보면은 강남시대 개국 방송이잖아요. 멋진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남시대를 맞이해서 더욱 우리 공인중개사 방송국이 공인중개사들에게 또 도움이 되고 또 네. 중개가족 또 일반 국민들에게도 유익한 이런 방송으로서 계속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끝없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네, 끝없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상의 규정에 대해서 네,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 계약서에는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라든가 물건의 표시를 비롯해서 필수적인 기재 사항이 꼭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서명 날인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대표자가 있으니까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이제 중개법인에도 이제 분사무소가 설치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역시 서명 날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중개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제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 금액이라든가 거래 내용 등을 거짓으로 기재를 하거나 또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죠. 만약에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를 하지 않거나 또 보존하지 않거나 거래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에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거래 금액 등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를 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작성된 거래 계약서를 그 사본을 5년간 이렇게 보존해야 될 의무를 이렇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10만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데요. 네. 이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계속해서 계약서 양식, 네. 과 표준 계약서에 대해서 계속 네, 말씀 드립니다. 우선 표준 계약서 문제인데요. 공인중개사법령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가지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 거래계약서를 만든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표준 거래계약서는 없지만 그렇지만은 실제 우리가 법령에 보게 되면은 특히 주택 임대차 영역에 있어서는 표준 계약서들이 많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한 경우에는 표준 계약서 사용이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일정한 경우에는 의무 사항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은 그 경우에도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라든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라든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의 경우에는 이것은 임의적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지난 날을 이렇게 보면은 과거 오래되긴 했지만은 1988년도인데요. 이때 그 6공화국 정부가 들어설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동산 투기 억제책의 일환으로서 뭐냐면은 일종의 그 표준 계약서인 관인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시키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은 특히 사법부 쪽에서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개업계에서도 처음에는 찬성을 하다가 나중에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관인계약서를 중개업계에서는 공인중개사만 당시에는 이제 중개업자였죠.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당시 이제 사법서사 오늘날 법무사에게까지도 관인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이제 강력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무산이 되고 지금과 같은 이제 거민계약서 체계로 바뀌게 된 거였죠.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협회에서 주로 만든 계약서를 쓰고 있지만 바람직한 거는 그래도 우리가 좀 중개에 대한 어떤 책임, 거래 당사자의 권리 의무 관계를 분명하게 하려고 한다면 표준 계약서를 정해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계약서 양식이나 표준 계약서 양식 자체가 그 의뢰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서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양식을 사용을 했을 경우 오히려 중개 사고가 피할 수가 있을 것이고 권장하는 사항이니만큼 권장하는 그 내용 부분에 챙겨서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잘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다음 말씀 듣겠습니다.